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정말 제가 모트라인을 나오고 또는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모트라인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자, 모트라인은 노사장이 2011년에 5월 달에 모트라인 법인을 만들었어요. 노사장이. 그리고 2013년, 14년도에 경포대 백서부터 해서 이때 모트라인이 주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2015년에 모트라인이 좀 힘들어져요. 초에. 그랬다가 2015년에 다시 반짝 노력을 해서 모트라인이 살짝 뜹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12월에 윤석노가 또치 감독의 소개로 모트라인에 차를 협찬하면서 2016년 1월 달에 모트라인에 윤석노가 합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4억에 모트라인 지분 20%를 주식, 양수 계약서를 써서 노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을 20%를 본인이 인수를 해서 주주로서 사내 이사로서 모트라인에 합류를 합니다. 그랬다가 제가 일이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윤석노의 지인, 윤석노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모트라인에 PPL을 넣었던 그 사람이 저를 설득을 해서 윤석노가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면 노사장이 서류 작업이라든가 여기저기 불려가서 바쁘지 않고 리뷰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노사장이 최대 주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윤석노에게 대표이사직을 주면 윤석노가 대표이사직을 열심히 할 거다 라고 해서 제가 윤석노한테 전화했더니 윤석노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 하고 바로 그 다음날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윤석노가 2016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표이사가 됩니다. 자, 그랬다가 2017년에 어떤 일들이 좀씩 있었어요. 티격태격 문제도 있고 뭐하고 하다가 이때 모트라인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조회수와 그 다음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채널이 됩니다. 2017년에 모트라인이 엄청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쯤이 지나서는 월 매출이 1억이 넘어가는, 많이 나올 때는 1억 2천도 나오고 순이익이 60%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규모에 대비 인원수 대비 어마어마한 매출과 순이익이 나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로 2017년에 가죠. 자, 그러다 윤석노는 주식을 더 갖고 싶었는지 추석 때 어떤 사건 이후로 저한테 4억 원어치의 주식을 돈 주고 사가겠다고 하면서 제 주식이 압류가 돼 있나 어쩌나 뭐 이런 잠실세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불균등 증자를 통해서 제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5대5의 지분을 맞추게 돼요. 하지만 가져간 지분값은 윤석노가 주지를 않습니다. 월급을 더 준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데저트 이글과의 방송에서는 내가 횡령을 했다. 월급을 많이 받아 처먹은 파렴치한이다. 라는 식으로 또 거짓으로 엄프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노 사장은 12월 20일쯤에 모트라인을 나와요. 근데 2017년 11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경기청에서 노 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수사가 착수됩니다. 수사의 제목은 난폭운전이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경기 남부청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구속 8개월을 징역 8개월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저한테 알려주고 신변 정리를 미리 해라. 당신은 구속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뭐냐? 나는 12월 20일 날 그만뒀는데 왜 11월 첫째 주에 경기청에서 모트라인 내부에 있어야 되는 영상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냐라는 거죠. 누가 경기청한테 모트라인에서 이 영상을 찍고 서버에 있는 영상의 내용을 누가 경기청에 찔렀느냐. 여기서 그 유명한 압수수색 같은 압수수색이라는 윤석노의 황당한, 나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봐요. 윤석노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자기가 당한 건 압수수색 같은 압수수색이었다라고 처음에는 압수수색이라고 그랬죠. 부산청과 똑같은 압수수색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었던 사람이 윤석노예요. 자, 근데 경기청에서 이런 수사가 시작이 되고 뭐 했을 때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시작된 거고, 부산청에서도 모트라인이 한참 잘 나갈 때 2016년에 수사를 받을 때 보면 대표, 그 다음에 회사, 촬영자, 그 다음에 영상의 주인공, 그 다음에 출연진까지가 전부 다 조사를 받아요. 왜? 모트라인이라는 회사에서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대표, 모트라인 회사, 촬영자, 그 다음에 영상의 주인공, 영상에 출연했던 사람이 다 조사를 받고 전부 다 처벌이 됐어요. 전부 다 벌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가 그만뒀을 때는 더 많은 영상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아무도 조사를 안 받고 노사장만 조사를 받아요. 왜? 모트라인에 있었던 대표 윤석노, 촬영자 또치 감독, 출연자 윤석노의 친척 동생, 그 외에 출연자들, 그 다음에 모트라인 회사는 왜 여기서 조사를 안 받았을까요? 윤석노가 그러잖아요. 2016년 부산청과의 압수수색과 똑같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근데 부산청에서는 이렇게 회사가 다 조사를 받고 다 처벌을 받았어. 근데 왜 이때는 더 많은 영상을 가지고 경찰이 더 꼼꼼하게 수사를 하고 미행까지 하면서 잠복 수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장만 수사를 받아요. 왜 촬영자인 또치 감독이나 출연자인 윤석노의 사촌 동생이나 회사 대표인 윤석노나 이런 사람들은 왜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자 윤석노는 압수수색이라는, 자기는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윤석노가 늘 하는 거 뭐냐? 지금과 똑같은 행동. 자기가 어그로를 끌거나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서 시청자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면 다른 이슈를 터뜨립니다. 영화를 열심히 봤어요. 다른 이슈를 터뜨려서 시청자들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못하게 하고 그 이슈에 사람들이 글을 쓰게 하거나 댓글을 달게 하는 연막작전이나 물타기 작전을 씁니다. 저는 지금 윤석노나 모트라인 채널에서 박병일 명장님을 물고 늘어지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 관련해서 윤석노가 누가 봐도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은 자료를 갖고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최소의 비용으로 리콜을 진행할 수 있게끔 엄프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자 박병일 명장님을 물고 늘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못 나오게끔 하려는 수작이 아닐까. 왜? 나는 늘 그런 걸 봤으니까요. 자, 그렇게 2017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노 사장이 2017년 12월 20일 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요. 자, 그만두고 나와서 아프리카 방송으로 차 안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4월 1일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잠실 사무실에서 되게 이쁘게 사무실을 꾸며놓고 많은 팬들이 직접 몸으로 재능 기부를 해서 손수 페인트칠하고 모아서 이쁘게 얻은 잠실 사무실에서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시작을 해요. 시작하자마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윤석노가 데저트 이글하고 방송을 하죠. 수십 개의 고소도 시작되고요. 엄풀이 시작됩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윤석노는 끔찍히 싫었나 봐요. 모트라인한테 어떤 해가 될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투자 사기를 당했다, 횡령범이다, 배임이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는 식의 엄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건이 12월 달 24일 날 검찰로 넘어가요. 송파경찰서에서. 저는 윤석노가 계속해서 투자 사기 당했다, 횡령이다, 배임이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구속된다 때문에 너무나 노이로제를 걸리고 모든 PPL이 다 끊어지고 모든 협력업체들과도 일을 못하게 돼서 정말 외로이 혼자 사무장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만 아무런 매출도 없이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영업을 하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윤석노가 그렇게 거짓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놨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송파경찰서에서 형사사건에 관련해서 사기, 횡령, 배임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웬일인지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해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빨리 조사를 받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조사를 안 하고 시간을 보내요.
저는 검사님을 찾아가고 변호사님이 탄원서 내고 찾아가고 수차례 했는데 검사님이 조사를 안 해요. 자,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은 계속해서 노사장이 사기꾼이다, 구속된다, 횡령범이다 계속해서 엄풀을 합니다. 제가 이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검사님을 9번을 찾아갔어요. 근데 조사를 안 해요. 조사할 마음이 없어요. 검찰에서 횡령범 사기꾼인데 조사를 안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계속 엄풀을 해요. 그러더니 1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조사를 합니다. 나는 조사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조사가 끝났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 또 몇 달이 지나요. 우리 변호사님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검사님이 뭐라냐? 대질 조사를 해야겠대요. 아니 조사 다 끝났는데 무슨 대질 조사를 합니까? 이게 무슨 살인 사건도 아니고 증거 자료가 다 제출됐는데 왜 대질 조사를 합니까? 송파경찰서에서 대질 조사 이미 다 했는데요. 해야 된대. 근데 대질 조사도 그냥 대질 조사가 아니야. 어떤 대질 조사를 하냐? 4차 대질 조사를 한대요. 한 달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왼종일, 다음 주에는 반나절 왼종일, 또 3주차 때는 하루 왼종일, 4주차 때는 반나절 왼종일을 4차 대질 조사를 해요. 우리 변호사님이 자기 변호사 경력 10수년 만에 살인 사건도 아니고 마약 사건도 아닌 일개 개인 회사의 법인 회사에서 4차 대질 조사는 자기는 처음 본대요. 그리고 아마 법조계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래요. 그렇게 시간을 또 끌어줍니다. 그러는 동안 윤석열은 뭐랬죠? 또 엄풀을 해요. 노사장은 사기꾼이다. 노사장은 횡령범이다. 노사장은 배임을 했다. 고로 구속된다. 아까 영상처럼 그런 엄풀을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진절머리가 나서 대한민국의 사법계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어요. 포기를 할 때쯤 제가 박병일 명장님하고 현대자동차에 배출가스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요. 현대자동차 여러 대와 수입차 여러 대, 16대가 넘는 차량들의 배출가스,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가스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 영상을 내일 올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갔는데 만약에 내일 저녁에 이제 영상이 그게 딱 나와요. 엄청 재밌고 조회수도 많이 나올 영상이고 현대자동차의 디젤 엔진에 대한 치부가 밝혀지는 영상이었어요. 자, 그 영상이 내일 나갑니다라고 안내 멘트가 나갔죠. 그리고 내일이 됐어요. 내일 저녁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더니 내일 점심에 공판으로 검사님이 이 질질 2년 가까이를 질질 끈 사건이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윤석노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또 엄풀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배출가스 영상은 윤석노의 이 엄풀에 묻힙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배출가스 영상은 퇴색하게 되죠. 원래는 이 현대자동차의 배출가스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여러 이슈가 될 만한 영상이었는데 이 배임횡령 사기의 공판 이거를 윤석노가 이날 엄풀을 하면서 이 배출가스 영상이 그냥 수면 아래로 묻혀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시간을 끌었던 검사님이 왜 하필이면 현대자동차에 배출가스 영상이 나가는 날 공판을 넣었을까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이렇게 2년 동안 조사를 질질 끌었던 검사님이 공판에 넘길 때 검사 의견서가 없어요.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 검사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서가 없이 그냥 경찰서에서 올라온 게 그대로 검찰로 갑니다. 법원으로 넘어가요. 재판으로. 그럼 뭐냐? 2년 동안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시간을 끌어준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조사도 안 할 거면 그럼 처음부터 공판에 넘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사건이 공판으로 넘어간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에 윤석노가 있었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자, 그리고 2019년에 여기에 이 당시에 이 면허를 뺏으려고 했던 게 무혐의가 돼서 제가 면허를 찾으니까 윤석노는 또
부산청에다가 면허 공격을 또 시작합니다. 왜 부산청에다 넣었을까요? 나는 송파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영상은 판교에서 찍었는데 부산청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래서 부산청에서 내 거 면허를 또 뺏고 내 면허를 정지시키고 취소시키기 위해서 조사가 또 시작됩니다. 2019년 초여름에.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 담당 경찰서한테 사건을 내 거주지 쪽으로 이송을 해줘라. 이쪽에서 조사를 받겠다더니 부산 경찰 수사관이 자기가 출장 수사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승질을 냈어요. 당신 뭐 돈 쳐받고 하는 지금 이러는 거냐? 왜 부산에서 이것 때문에 출장을 와서 수사를 하냐? 아니 송파 서울에는 경찰이 없냐? 판교에는 경찰이 없냐? 담당 경찰서와 경찰관들인데 당신이 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범죄가 당신이 말하는 범죄라며 범죄가 어디서 이루어졌는데 판교에서 자동차 영상을 찍었는데 왜 부산에서 경찰이 출장을 와서 출장 조사를 네가 무슨 출장 마사지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송파서로 넘어와서 형사처분했는데 이것도 무혐의 되죠. 윤석노는 이때 뭐라 그랬냐? 자기가 이때 노사장을 안 찔렀기 때문에 노사장이 무혐의가 된 거고 자기가 찌르면 어떻게 되나 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찔렀는데 또 무혐의가 돼요. 그럼 이때 윤석노가 한 말은 또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형사처분 결과와 민사 판결들이 노사장이 이제 무죄라는 게 다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과 2021년 초까지 해서 윤석노가 그렇게 주장했던 횡령, 배임, 사기 모두 다 민사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원고의 주장을 어느 모로 보도 받아줄 수 없다. 형사 무죄, 민사 원고 패소, 모든 민사재판 소송 비용은 윤석노가 부담하는 걸로 다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 윤석노는 무슨 짓을 했죠? 노사장한테? 지금도 노보스와 노사장이 말하는 것들을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악랄한 영상을 네이버에 해시태그를 노사장 노은규 노보스로 걸어놓고 노사장을 깜빵에 보낸다면 협박과 명예훼손과 모욕질을 하면서 본인은 깨끗한 척. 윤석노는 지금 몇 개 처벌받았을까요? 윤석노도 이제 전과자 아닐까요? 지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인가요? 어디다 대고 전과자를 운운하면서 시청자들한테 최대한 자극적인 단어를 날리면서 시청자들이 본인의 잘못과 억울로와 거짓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를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윤석노가 잘못한 거를 끝까지 물어봐야 돼요. 윤석노가 대답할 때까지. 윤석노가 사과하고 해명할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윤석노의 주특기, 자기의 거짓말과 억울로에 대해서는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항상 자기의 모든 잘못과 치부가 밝혀지면 다른 이슈를 터뜨리죠. 지금의 떡밥은 누구예요? 윤석노한테? 박병일 명장님이죠. 자기가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 현대편을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오해와 질타를 받으니까 명장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아주 치졸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떻게 저렇게 연배가 많으시고 대한민국에서 현업에서 50년 이상을 근무하시고 자격증이 16개의 기술사 자격증까지 있는 분한테 찰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윤석노가 과거에 여러분 무슨 일 했는지 아시죠? 어떻게 윤석노 입에서 50년 외길 인생을 걸은 분한테 찰못이라는 단어가 나온, 저는 진짜 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최근에 찍었던 523D 리뷰를 보면요. 제가 523D 리뷰로 밝혀줄게요. 얼마나 얘가 차를 모르는지 제가 낱낱이 밝혀줄게요. 사람들이 그러죠. 윤석노 영상 보면 나도 리뷰할 수 있겠다고. 나는 처음으로 윤석노 영상을 봤어요. 그냥 네이버에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되겠더라고요. 그걸 리뷰라고 하면서 50년 외길 인생을 걸은 기술사 자격증과 그 외 16개의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찰못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명장님을 비난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윤석노 어떤 사람일까요? 모트라인 누가 만들었죠? 나 집은 내 입장에선 윤석노가 다 강탈 훔쳐갔어요. 지는 아니라고 하죠. 밝혀지겠죠. 진실은 더디지만 밝혀집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석노의 이슈를 덮으려는 행동, 어그로를 마녀사냥으로 바꾸려고 하는 행동들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동조하거나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윤석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비자를 기망하고 시청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유튜버는 반드시 그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